자,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것처럼 연력학 법칙과 그리고 또 하나 이상기체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습 목표를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연력학 법칙 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로 여기서 연력학 법칙에서 보게 되면은 등원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원 과정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상기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증명을 해볼 거예요. 유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연력학 0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연력학 0법칙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연력학 0법칙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력학적 계하고 또 하나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연력학적 계와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온도, 열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제 원리대로 돌아가서 연력학 법칙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등원 팽창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가정을 해서 여기에는 이상기체가 한 일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기초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먼저 온도, 열 접촉, 열 전달, 열 편향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어를 정리를 할 거냐면, 온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온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재요? 그렇죠?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온도계로 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온도계는 팥씨 온도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섭씨 온도계를 쓰죠. 섭씨 온도계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은 섭씨 온도계와 팥씨 온도계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섭씨하고 여기 팥씨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는 이름 자체가, 과학자 이름 자체가 섭씨는 셀시우스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팥씨라고 하는 자체는 페르나이트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과학자예요. 독일의 과학자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C자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셀시우스한테 중국에서 성씨를 섭이라고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페르나이트한테 여기 보면은 온도계를 만들었던 공원을 기원하기 위해서 화라고 하는 성씨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셀시우스 여기에서 따와서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고, 페르나이트에서 따와서 여기를 팥씨 온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는 그분들 이렇게 앞에 있는 여기 C를 시작하고 F를 시작하잖아요. 바로 여기 보면은 섭씨 온도 할 때는 우리가 도 C를 쓰잖아요. 그리고 팥씨 온도 할 때는 이렇게 도 그리고 F를 쓰잖아요. 바로 그 기호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관계를 이렇게 한 번만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잠깐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온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제 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뭘까요?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물체 사이에 온도 차가 날 거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온도 차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를,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열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접촉을 이렇게 통해서 열접촉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접촉을 통해서 에너지 자체가 교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접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에너지가 온도차에 의해서 교환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또 하나 전달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열 전달이라고 하는데, 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커피에다가 여기 보면은 커피를 커피잔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커피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커피잔으로 전달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여기에는 전도예요.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열은 대류에 의해서도 전달이 돼요. 대류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공기를 생각을 하면 돼요. 뜨거운 공기 또는 차가운 공기, 이거를 이용을 해서도 에너지가 이렇게 열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는데, 복사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태양을 생각하면 돼요. 태양을 통해서 지금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유가 태양으로부터 전자기 복사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도 열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접촉에 의한 전도, 그리고 공기 같은 흐름에 따른 대류, 그리고 또 하나 전자기 복사 같은 이렇게 복사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열은 또 하나
평형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열평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열 교환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상태를 가지고 정의를 한 게 열역학 영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여기를 이제 열역학적 현상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열역학적 계하고 열역학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무엇부터 생각을 하면 쉽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개념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생각하면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역학적인 계를 다뤄왔어요. 역학적인 계에서는 관심이 있었던 게 우리는 여기 있는 위치,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거하고 힘이었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학계를 다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역학계를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확대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런 역학계는 개자체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입자라든가 또는 어떤 물체라든가 또는 이거를 입자를 확대한 강체 같은 개념들을 우리는 다룰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학계를 다뤘는데, 그러면 열역학적 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열역학적 계라고 하는 거는 이것처럼 운도하고 열하고 내부 에너지를 다루겠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 기호는, 온도는 T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는 Q로 쓸 거예요. 열이 Q로 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부 에너지가 나오는데 내부 에너지를 기호를 E에다가 여기 보면은 INT라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인터널이라고 해서 내부 에너지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부 에너지를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세상을 생각을 해봐요. 원자나 분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런 미시적인 아주 엄청나게 작은 이런 원자나 분자 같은 것들도 에너지를 갖게 될 텐데, 이 원자나 분자들이 갖는 모든 에너지를 다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분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분자는 경진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회전 운동도 하고, 또 하나 서로 진동도 해요. 그렇죠? 바로 이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운동 에너지하고 또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작은 세상에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도 발생을 해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는 또 하나 운동과도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내부 에너지를 생각을 할 때 원자나 분자 같은 것들에 대한 거시적인 거도, 그러니까 어떤 전체 원자나 분자가 지금같이 이렇게 물질계를 이루고 움직일 때는 이때는 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는 말 그대로 운동 에너지인 거죠. 역학적 에너지를 다룰 때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시 세계에서 다루는 거예요. 미시 세계의 원자나 분자에 작용을 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은 모든 에너지를 다 내부 에너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룰 때 이제 열역학적 계를 이렇게 다룰 때 운동, 열, 내부 에너지와 관계된 양을 다루는데, 여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세계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상기체 법칙을 배웠을 거예요. PV는 NRT라고 하는, 바로 여기를 논할 때 보일이나 샤일이나 또는 개의 뉴샷 법칙을 다룰 때 보면은, 그때 우리는 여기 보면은 부피하고 이게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온도하고 관련지어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이상기체 법칙이었었잖아요. PV는 NRT였었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다룰 때가 온도, 압력, 부피의 사이를 가지고 작은 세상을 논할 때, 그때를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으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기체 모형을 세워서 분자 운동을 가지고 미시적인 측면으로도 여기를 다룰 수가 있어요. 이쪽을 우리가 기체 운동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용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열역학적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역학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단열 과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단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열이 차단됐다는 뜻인 거예요. 열이 차단됐다는 뜻이고,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등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순환은 말 그대로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열과 에너지를 이렇게 교환한 후에 초기 상태로 돌아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유팽창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팽창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하고 환경 사이가 어떤 열 전달 같은 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등등등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따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열역학적 계와 열역학적 과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연력학 0법칙이 나오고 그 뒤에 연력학 1법칙이 나올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연력학 2법칙도 있어요. 2법칙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2법칙이 뭐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맞아요. 여기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여기 이상기체가 한 1까지로 한계를 둘 거기 때문에 0법칙과 1법칙을 먼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0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먼저 여기는 말을 한번 읽어봐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열적 고립 상태에 있는 두 물체 A, B가 다른 물체 C와 열적 평형을 이룬다면 아까 열 평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A와 이룬다면 A와 B도 열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여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박스로 이렇게 된 거는 여기는 고립계를 뜻하는 거예요. 고립계가 있고 처음에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분필인데 분필통이에요. 분필통. 그런데 여기 빨간 색깔 분필통이 있고 이쪽에 만약에 여기에 하얀 색깔 불빛도 얘가 A라는 물체, 이걸 C라는 물체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A하고 B를 이렇게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을 시켜놓게 되면은 고립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젠가는 이 둘은 열 평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는 파란 색깔 불빛통 얘하고 두 개를 이렇게 열 평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열 평형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두 개를 여기 파란 색깔과 빨간색 불빛통 여기 두 개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쪽에는 열 평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열교환도 없겠죠. 바로 이거를 우리가 열역학 0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봐요. 여기에는 두 물체 A, B가 있어요. A, B가 있고 여기 C라는 물체가 있어요. C가 이렇게 C 나가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A가 C와 열평형을 이루고 B가 C와 열평형을 이뤘을 때 여기 A하고 B를 이렇게 열을 접촉을 시키게 되면은 그쵸? 열을 전달하고 접촉을 시키게 되면은 이미 열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보면 온도가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열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열적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0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당연할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력학 0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력학 1법칙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연력학 1법칙이에요. 여기를 먼저 정의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요거겠죠? 여기는 개에 전달된 열에서 개가 외부에 해준 일을 빼준 양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개에 전달된 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길 거예요. 그리고 개가 외부에 해준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여길 거예요. 그거를 빼준 양은 여기에요. 빼준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어떤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열이라고 하는 거 Q를 쓸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더해지면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열이 더해지면은 틀림없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을 하게 되면 그 개가 일을 하게 되면 일을 기울을 W 쓸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정리하면 내부 에너지는 열로 에너지가 더해지면은 증가를 하고 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감소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력학 1법칙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뭐냐면 서로 기준이 다른 것 뿐이에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뉴턴주의라고 하는 뉴턴 표기법으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미분꼴로 차분을 미분꼴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꿨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개가 한 일이에요. 개가 한 일. 그때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의 한 일. 그러니까 여기는 개가 외부 환경으로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환경이 개의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 여러분들이 연력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교재에서는 개가 한 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다음과 같이 여기를 마이너스로 써요. 근데 또 다른 책에서는 개의 가한 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환경이 개의 한 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를 플러스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이제 여기서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처럼 단열과정, 등적과정, 순환과정 그리고
단열 자유 팽창 과정, 그리고 등원 과정,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먼저부터 알고 있던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매출을 배울 때 고리깨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고리깨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쪽 식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말해서 열 전달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열 전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0이겠어요? 당연히 열 전달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열이라고 하는 Q가 0이겠죠. Q가 0이면은 요 식은 이게 0이 될 테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우리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는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소리인 거예요. 부피가 다시 말해서 0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1도 0이에요. 왜 1도 0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쪽에서 제가 1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줄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손운동일 때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처럼 열적 현상을 다룰 때는 여기에서 열적 현상에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자체가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피가 여기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1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 식에서 1이 0이라고 한다면 여기만 남겠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먼저 했듯이 걔가 1과 열을 교환을 서로 하는 중인 거예요. 교환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초기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순환 과정일 때는 여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내부 에너지가 0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 에너지가 0이 되면은 이쪽이죠? 내부 에너지가 0이 되면은 이 둘은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뒤에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개하고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개하고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단열 팽창일 때는 열 전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Q도 0이고 1도, W도 0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서 이 두 개가 다 0이니까 여기는 얘 전체가 이렇게 내부 에너지도 0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식을.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등온은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내부 에너지가 0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등온 과정은. 그러면 다시 이 식에 의해서 그럼 이 둘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죠. 1과 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구리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배울 때 우리가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고 일반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3가지하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6가지. 그 중에는 일도 있고,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열도 있어요. 열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파동도 있어요. 파동도 에너지를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물질 전달이 있어요. 물질 전달. 여러분들이 주유소에서 거기에 휘발유를 차에다 넣어요. 그러면 물질 전달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물질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4번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5번째 어떤 걸 논할 수가 있냐면 전기 전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기 전송. 우리는 TV 코드를 꽂았어요. 그럼 TV가 나오잖아요. 그때 전기가 전송된 거잖아요. 바로 이런 전기 전송도 있고, 6번째는 복사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아까 그 전달해서 열 전달해서 나왔던 태양빛에서 날라오는 전자기파 복사 같은 것들, 바로 이런 것들, 빛이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날라오는 이런 마이크로웨이브들, 바로 이런 것들이 라디오 웨이브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자기 복사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 고리깨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 보면은 이게 0인 거죠. 그쵸? 여기가 0인 거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 다뤘죠. 그쵸? 그때 우리는 마찰이라고 하는 온도에 대한 개념들을 뺐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놨던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고리깨에 대해서는 여기 내부 에너지가 0이다라고 하는 거를 쉽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연력학적 계를 고려를 해봤고, 그리고 여기에서 연력학적 계를 고려를 한 다음에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예를 들 거예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등원 과정, 그래서 등원 팽창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상기체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과정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제거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상기체가 한 2를 구하고 싶은데 조건은 뭐냐면 등호 팽창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한 1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부터 잠깐 봐요. 이거를 우리가 PV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PV 도표라고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PV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기 Y축에다 압력을 쓰고 그리고 X축에다가 V를 놓고 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과정 자체는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이 화살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곡선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상기체가 있는데 등원 팽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피가 이만큼 있었겠죠? 이게 점점 부피가 늘어나야 돼요. 이게 등원 팽창인 거잖아요. 온도를 고정시키고 팽창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법칙을 배울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부피가 있을 때보다 나중에 압력 자체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구조가 우리가 등원 팽창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1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직관적으로 2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임의의 면적을 이렇게 잘게 잘랐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델타 V라고 쓰고 이쪽은 압력이니까 이쪽을 압력을 P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는 이 면적 자체가 1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제 직관적으로 써도 우리가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압력에다가 여기 위속 부피 변화 여기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이게 1의 정의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먼저 위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자,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표현되나 하는 거를 우리가 선운동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선운동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선운동에서 2이라고 하는 정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1이었었어요. 여기 기억들 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압력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힘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면적에다가 압력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면적에다가 압력을 곱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혹시나 몰라서 참고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압력의 정의가 이렇게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이만큼 부분을 살펴봐요. 여기를 살펴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면적에다가 지금 면적이라고 하는 2차원에다가 거리라고 하는 또는 길이라고 하는 1차원을 곱하고 있어요. 크기로 말하면 자, 그러면 이만큼은 뭘 뜻해요? 부피를 뜻해요. 부피.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부피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P에다가 델타 V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양쪽을 두 개를 이렇게 여기를 비교를 한번 해봐요.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위쪽에 있는 PV라고 하는 여기 PV 다이어그램에서 일부 구간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쵸? 여기를 지금 보면은 잡아놓고 나서 직관적으로 구한 요 값이나 또는 우리가 선운동부터 유도한 값이나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틀림없이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개념을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차분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면적을 사각형의 면적을 지금 과 같이 잡아서 정의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면적은 이만큼 끝이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를 차분으로 잡게 되면은 여기 이만큼 위쪽에 있는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럼 여기를 빈 공간이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미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압력은 이렇게 있고 이쪽을 차분을 여기 부피를 아주 잘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쪽 1도 이렇게 기호를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양쪽을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식을 여기 열현상일 때 이쪽을 열이라고 써줄게요. 위쪽을 손이라고 썼으니까 열현상일 때 일반적인 2일이라고 하는 꼴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압력을 가지고 이렇게 부피 변화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과 같은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열 현상일 때 1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시 여기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양쪽을 여기도 한번 비교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관적으로도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1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열현상일 때는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변화시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했어요. 자, 그렇죠?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상기체가 한 2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위쪽으로 이렇게 빼놨을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기 자체가 열현상일 때 1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변화를 이렇게 시키면 돼요. 물론 여기는 부피의 초기치에서 여기는 부피의 나중치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지금 대문자 V로 쓰는 거는 속도가 아니고 부피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찾으면 돼요? 맞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압력이라고 하는 얘가 도대체 무언가 하는 걸 찾으면 돼요. 여기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상기체, 여기가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 법칙을 알고 있어요. 그쵸? 이상기체 법칙이 어떤 걸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PV는 nRT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압력과 부피라고 하는 게 온도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몰수하고 여기는 기체 보편상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압력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nRT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피분의 1꼴로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nRT라고 하는 자체는 n은 몰수니까 상수인 거고, r은 기체의 보편상수니까 상수인 거고, 온도도 상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앞으로 빼서 쓸게요. 그럼 여기는 nRT가 이렇게 나올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적분이 있을 테고, 어떤 거에 대한 적분인 거냐면 부피에 대한 적분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어떤 값이 나와요?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ln이 나와요. 자연노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RT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값을 먼저 쓰게 되면은 자연노브에, 물론 여기는 축이 부피에서 여기는 나중 부피예요. 여기 V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나중에서 우리가 ln 있고 여기에 부피에 축이치를 이렇게 빼주는 값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한 번에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래서 여기다가 고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상기체가 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를 nRT를 해서 여기를 정리해서 한 번에 써줄게요. 정리를 해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축의 부피를 가지고 축이치를 가지고 여기를 나중 부피를 나눠준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상기체가 한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양의 일도 있고 음의 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1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기 나중 부피하고 축의 부피를 이렇게 빼봐요. 축의 부피를 빼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물론 비율이니까 여기 비율에다 직접해도 되겠네요. 여기 축의 부피로 나중 부피를 나눈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양의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를 두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부피가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가 부피가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쪽은 나중 부피하고 축의 부피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쪽은 팽창을 한 거잖아요. 여기는 팽창,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 부피보다 축의 부피가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 부피보다 축의 부피가 더 크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수축을 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축을 한 걸 거예요. 위에는 반대겠죠? 축의 부피가 있었는데 더 커졌으니까 팽창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나중 부피가 이만했는데 축의 부피는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여기가 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에서
통해서 개로 에너지가 전달되면은 다시 말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이때가 양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개에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은 이때가 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게 여기에 있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아까 기준을 잡을 때 개가 한 일도 있지만 개의 한 일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가 외부의 한 일이에요. 지금은 시스템의 이상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외부의 환경이 이상기체의 한 일도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를 반대로 계산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두 번 팽창 과정에서 이상기체의 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거 간단하죠? 여기를 만약에 첫 번째라고 하고 여기를 두 번째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상기체의 한 일, 여기에 한 일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 식에서 여기 반대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고 여기는 이렇게 암벽과 부피 사이의 관계로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똑같게 나오겠죠. 어떻게 똑같게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NR T꼴로 이렇게 쓰면 될 테고, 여기는 똑같이 부피분의 1에 D, 여기 보면은 V꼴로 이렇게 미분 요소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될 테고, 그렇죠? 여기가 적분 요소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값자체가 여기는 ln V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순서를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러고 한 다음에 이쪽을 플러스 값을 기준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NR T에 여기는 자연요분 한 번에 쓸게요.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나중 부피에다가 부피로 초기 부피를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같은 얘기예요. 실제는 그냥 단지 기준만 서로 다르게 잡은 것 뿐이에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다루냐면 여러분들은 연력학 법칙하고 연력학 법칙에서 두 가지 어떤 걸 다룬 거냐면 여기 보면은 연력학 영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열적 평형 상태를 만들라고 하는 여기가 연력학 영법칙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력학 일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력학 일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있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보면은 열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열을 더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테고, 그리고 이것처럼 일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게 연력학 1법칙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0법칙과 1법칙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연력학 2법칙도 있죠.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단열 과정, 등록 과정, 순환 과정, 그리고 단열 팽창 과정, 등원 팽창 과정, 등원 과정, 그리고 또나 구리깨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논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는 등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등원 팽창 과정을 이상기체가 한 일에 적용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이상기체가 한 일을 구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일을 정의를 할 때 먼저 정말로 여기에는 일이라고 하는 게 압력에다가 부피를 이렇게 이래 정의대로 쓴다고 한다면 압력과 부피 사이의 적분 관계인가 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에는 PV 도표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먼저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선운동으로서 다시 여기에는 논리전개를 해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서 같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써요? 여기가 차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미분으로 개념을 바꿔서 여기를 그러니까 개념을 더 정교하게 한 거죠. 일반화된 식을 찾고 이 일반화된 식을 이상기체에 적용을 해서 이상기체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상기체 여기 보면은 법칙이라고 하는 이만큼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서 그 값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상기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상기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 개념을 바꿔서 이상기체의 한 일로 이렇게 개념을 바꿔서 정리까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잘 숙지들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좀 더 이렇게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정리들을 해놓길 바래요.
자, 그러면 시민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